자, 직선의 방정식 시작합시다. 자, 이제 여기 직선의 방정식부터가 말 그대로 그 도형의 방정식의 이제 첫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지.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뒤에 원의 방정식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기하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뭐 쌍곡선, 타원, 뭐 포물선 이런 방정식도 일단 익히는 거고. 자,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방정식 하나를 표현을 했다. 아까 얘기했었잖아. 방정식을 하나를 표현했는데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 있잖아. 그 해들을 무수히 많이 좌표 평면 위에다 나타냈을 때 그것들이 이루는 어떤 도형의 형태가 바로 직선의 형태를 이룬다 라고 하니까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개념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고 나서 실제로 1차 함수 다음에 그 뒤에서 나오는 단원의 내용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었어. 그래서 그때도 막 1차 함수에서 이제 y는 ax 더하기 b 형태를 익히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 x 더하기 2y 빼기 5는 0이다. 그럼 이거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잖아. 뭐 당장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성립하고, x에다가 5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해도 성립하고, x에다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y에다가 6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근데 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1,2 점으로 찍고 5,0 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뭐라고? 점 찍고,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하나하나 다 점으로 찍어서 그것을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직선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는, 여기서 xy 얘기하는 거지. 요 1차 방정식의 형태,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익혔을 때 나오는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근데 그러면 하나만 묻자.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 같은 얘기냐? 다르지만 같지만 일단은 얘기하고자 하는 성격이 조금 차이는 있지. 뭐 보통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fx에서 이 fx가 바로 x에 대한 1차 식인 형태 ax 더하기 b, 그래서 a는 0은 아니어야 되지. 근데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일단 1차 함수도 포함을 하잖아. 왜냐면 여기서 당장 이거 y는 fx에서 이거 다 한쪽으로 이렇게만 이항시켜버리면 어차피 이것도 다 직선의 방정식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잖아.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1차 함수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형태의 직선들도 물론 있긴 있지. 그것이 바로 여기서 a가 0인 형태 있잖아. 주로 바로 어떤 형태냐? y는 얼마? 뭐 이런 형태 같은 거. 또 여기서 b가 0인 형태 있지. 그러면 여기서 x는 얼마? 뭐 이런 형태의 직선 같은 것도 있잖아. 바로 얘네들이 바로 좌표평면 위에 y좌표가 다 똑같은 점들을 모아서 연결을 하는 요 직선 있잖아. 실제로 요 방정식 하나만 그냥 써볼게. a에다가 0 대입해서 0x 더하기 뭐 3y는 6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럼 이거 만족하는 x하고 y의 값을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x에다가 뭐 100을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0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해도, 3 대입하고 2 대입해도.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이 해들을 다 점으로 찍으면 그게 바로 y좌표가 똑같은 라인에 찍히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바로 얘를 정의한 y는 2라는 직선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 y는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함수로서 얘기를 한다면 1차 함수는 아니잖아.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서 상수함수로 부르는 A이긴 하지. 네, 그리고 또 여기서 x는 2다 뭐 이런 직선 같은 걸 표현을 하겠다. 얘는 함수도 아니지. 그리고 이런 건 상수 함수라고도 나중에 부르지는 못하는 형태지. 왜냐면 이건 함수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직선이야. 네, 직선 x는 2라는 직선입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그때와 동일하게 다시 또 재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런데 아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자체의 방정식을 얘기를 할 때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자체의 방정식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잖아. 자, 우리 직선을 표현했을 때 기울기라는 표현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기울기. 바로 직선이 x의 값이 하나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양의 값의 비율을 일컬어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필요에 따라서 유도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잖아. 자,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편의상 지나는 점을 하나를 도입을 하도록 하자.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형태부터 한번 일단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만큼 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자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좌표평면 위에 여기에 뭐 지나는 점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는 거야. 근데 야,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이런 직선을 내가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 그럼 사실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데 따르면 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편의상 기울기를 m이라고 정의를 할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1,3 지나면 여기다 1,3 대입하면 b는 5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왜? 네, 그래서 b는 5다.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 이거 좀 잘 익혀주도록 합시다. 예. 자, 기울기가 m이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난다. 자, 이걸 자체 방정식으로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자, 봐봐. 자, 좌표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러면 그 직선을 쭉 표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편의상 x, y라고 한번 정의를 했다고 쳐보자.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이 점의 자체 방정식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은 바로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점과, 그러니까 주어진 점과 지나는 점과 그 다음에 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취에 해당하는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얘에서 얘를 뺄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것이 바로 기울기 m이랑 같다 라고 식을 세우게 되면 여기서 얻어지는 바로 요 분모에 있는 것만 이쪽으로 곱하게 되면 바로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다. 이 식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처음으로 얻게 되는 자체 방정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지 이거. 사실 이 식을 좀 약간 습관화들였으면 좋겠다, 습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냥 기울기가 3이야. 근데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2야.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주어주고 이것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y는 3x 더하기 b 하고 그 다음 이거 여기다 대입해서 난 구하겠다. 사실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 근데 적어도 그냥 이 식을 이용해서 y 빼기 y1은 y 빼기 y1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좀 연습 좀 많이 하자고. 왜냐면 나중에는 거의 그냥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거의 이런 식 이용해서 되게 이거 식을 많이 세운단 말이야. 그리고 당장은 또 뒤에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이 식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것도 유도할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뒤로 가서는 이제 우리가 뭐 수투 같은 거 할 때 미분 같은 거 할 때도 이 식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있다. 함수가 있다. 3차 함수가 있다. 그럼 여기 이 점에서의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한다. 그럼 기울기 찾고 그냥 이 지나는 점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많이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거 좀 연습 좀 많이 하고, 또 하나가 미지수로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고 해보자. 예를 들면 기울기가 막 3a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리고 지나는 점을 5a 그냥 마이너스 5a 콤마 3 빼기 a. 야, 기울기가 이거고 지나는 점을 2점으로 하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줘 라고 하잖아. 그럼 사실 이렇게 식 세우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그냥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것만 이항해버리면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잖아.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기울기 3a 더하기 2x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여기 b라고 놓고 이거 여기다 막 대입한 다음에 찾으려고 하면 이것도 나름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 연습하는 거 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 하나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보통 y1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항해서 많이 그냥 지난 점의 y좌표는 뒤에다가 플러스 y1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 요 관계 좀 연습하는 거 진행하도록 합시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책에서는 항상 나와 있는 게 지나는 점이 x1과 y1 두 개로, 그리고 하나는 x2, y2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필요로 한다. 그럼 사실 이거 주어진 거랑 이거 주어진 거의 차이점은 얘는 기울기를 알려준 상태이고 얘는 기울기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그냥 지나는 두 점 있으니까 x1 빼기 x2, y1 빼기 y2 이거 이용해서 구한 거 그대로 여기 m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라고 처리하면 되는 애지.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공식으로 암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냥 요식 하나 연습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하고 기울기는 상황에 따라 구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하나 정도 더 얘기가 나올 거. 이거는 보통 나도 선택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 직선 중에서 x절편 있잖아. a, 0과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지나는 점이 a, 0과 그 다음 0, b를 지난다.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y는 뭐 mx, y절편이 b니까 여기다 b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a, 0 대입한 다음에 m의 값 찾아서 해도 상관은 없지. 근데 이런 것도 우리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 있으면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는 있잖아. x절편이 a일 때 x절편분의 x, y절편이 b일 때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가 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좌표 평면 위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그럼 x절편 -2니까 -2분의 x하고 y절편 분의 y 하고서 1. 이렇게 식 세우면 이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필요에 따라서 이 식을 알고 있을 때 문제 풀이가 약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 앞에 부분에서 일단 얘기하는 부분인데 뒤에 추가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 얘기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선생님 잠깐만 근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